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김서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 예산안입니다. 아마도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 영향력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시점과는 다르게 현재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도 잘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은 이제 25bp 연준에서 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한 이유를 이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근에 그 주가가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예측이 있고요. 지금 보게 된다면 시장의 반응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리고 기자 회견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했고, 이에 하답하듯이 글로벌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지금 봐야 될 게 미국 국채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시장은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보냐면 점도표에서 보다시피 올해는 3번, 내년에도 3번 정도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연준 위원들은 의견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는 1.375% 그리고 2018년에는 2.125% 정도의 중간값, 미국 금리 점도표를 나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선물 시장은 오히려 더 지금 현재보다도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불신의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준 위원들이 지금 현재 패트릭 하커나 아니면 찰스 에반스 총재가 지금 3번 말고요. 올해 한 4번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말에 제가 볼 때는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이 부분이 좋긴 하지만 이 부분도 일시적일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은 지금 현재 연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약간 차분하게 냉소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예상과는 달리 조금은 차분하다 못해서 현재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환율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919원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시장에 대한 흐름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식을 많이 사고 있죠. 3월달 같은 경우는 3조 3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물론 기관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아마도 이런 기조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국내 10년물 국채보다는 오히려 더 금리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역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한국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이 9.5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신흥국 증시보다도 30% 정도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선진국 증시보다도 훨씬 한 40% 정도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를 꾸준히 매수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기관의 입장을 봐야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대신 운영을 해주는 컨셉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펀드 환매 요청이 꾸준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좋은 주식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기관들은 계속 그 펀드 환매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들은 거의 보통 보면 오늘도 1,000억 정도 뭐 계속 1,000억 정도의 그 펀드 환매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관은 팔고 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안해동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고 어떨 때는 팔고 이런 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그리고 많은 그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주가는 올랐지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나 주식이나 그리고 이런 그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이렇게 전 세계 특히 한국 시장 같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 나라들의 투자가 된다면 아마도 순환매 장세, 특히 중소형주까지도 올 수 있는 장세가 오지 않겠냐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은 주식에서 발을 빼는 시기가 아니고요.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 시기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종목과 업종을 좀 골라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올 네.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 그 미국의 2018년 예산안입니다. 회계 연도로 보게 된다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의 그 예산안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그 낸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요. 그리고 연방정부 권한을 축소를 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죠.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서부터 꾸준히 말했던 작은 정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행에 대한 그 의지를 나타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세안이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없었습니다. 5월달 정도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세안이나 인플라 투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그 요인입니다. 지금 현재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감세안이나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법안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넘어갔다고 치면 내년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좋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그 경기가 살아난다면 내년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감세안이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접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면 딱 하나 지금 현재 보면 국방 예산안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 국방부나 국가안보,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5에서 10% 정도 늘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늘었죠, 예산안이. 그런데 반면에 환경보호국, 노동부, 농무부 같은 경우는 30에서 35% 정도 줄어들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 교통부나 주택도시개발부,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부서인데요. 이 부서의 예산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정도 됩니다.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방위산업주에 관련된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꾸준히 나올 이야기다. 그리고 이 부분에 10% 이상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큰 예산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10% 늘어났다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5월 달에 그 도드 프랭크 법안이 일부 폐지되고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금융주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28% 정도의 상승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바닥을 찍고 한 단계 레벨업 됐기 때문에 향후에 더 중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저평가되어 있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는 없지만 향후에 도드 프랭크법이 흔히 말하는 일부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는 부분이 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금융주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봐서 예를 들면 BOA나 아니면 골드만삭스나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업에 꾸준히 투자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 분석 Y 시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